앞에서는 그 김정은 권력 구조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것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지난 8월 20일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부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군사 충돌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작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드는데, 그때 우리의 포지션은 뭐가 돼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제정치 이렇게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리틀 워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리틀 워, 작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한국하고 미국이 신미양요라고 그러죠. 신미양요. 그때 미국 역사책에는 리틀 워 위드 코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과의 작은 전쟁 그렇게 나오는데, 리틀 워라는 개념이 러시아가 1904년에 일본하고 전쟁할 때 러시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그만 전쟁 하나를 신속하게 이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러시아 왕조가 무너지지 않는다. 리틀 워 위드 재팬이라고 나옵니다. 일본과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을 신속하게 붕괴시켜 놓으면은 러시아 혁명 직전이죠. 혁명의 불길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국내 정치를 위해서 오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3차 대전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사훈련을 서로 너무 빈번히 하다 보니까 작은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겠다. 중국도 이참에 미국을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어. 시진핑 지금 여러모로 불편하죠. 또 미국도 이참에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미국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군대가 엄청나게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구경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포위 공격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무렵이죠.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미국의 보건장관이 대만을 방문해 가지고 중국을 한껏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보건장관의 대만 방문을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표를 했죠. 그러고서 장관이 방문하는 그 무렵에 대만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대만 해협의 중간선 이상 중국의 각종 무기들이 이제 출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15일 이 무렵에 중국은 대만을 포위 공격하는 연습을 아예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그냥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B1 폭격기 4대, B2 폭격기 2대 등 엄청난 전략 자산을 동원해 가지고 중국의 군사훈련에 맞불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훈련 중인데, 오늘이 이제 8월 28일입니다. 지난 3주 동안이니까 하여간 8월 10일 무렵부터 지금까지 계속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범위가 막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말로 서해, 중국 사람들 황해라고 그러죠. 거기서 훈련을 하니까 저쪽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 미국 공군 기지에 유투기가 떠서 중국이 하는 훈련을 샅샅이 쳐다보고 있더라, 위에서. 이것도 중국이 무지하게 분노를 하게 하는 것이고, 중국의 훈련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미국과 대만과 일본이, 중국이 상정한 나라가 세 적이더라고요. 미국과 대만과 일본이, 미국과 대만, 일본 이 세 나라가 중국의 동해와 남해에서 공격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해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동해는 우리가 그냥 동진아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들은 동중국해라고 부르죠. 남해는 남중국해, 남진아해.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훈련의 지역을 이건 중국이 북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황해까지도 훈련 지역을 넓혀가지고 중국의 동해안 전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대만에다가 F-16 중에서 F-16은 이렇게 신형은 아닙니다.
오래된 전투기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개량된 최신형 F-16을 66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미중 관계에서 사실은 뭐 어떤 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F-35B 수직이 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F-35B 이거 미제 비행기죠. 미제 전투기를 지금 사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이 지금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전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들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들 이제 몇 개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대만에 온 죽음의 백조에 얼어붙는 중국. 죽음의 백조는 뭐 B1 그 랜서라는 아주 뭐 날렵하게 생긴 폭격기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소련의 공역을 뚫고 들어가서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비행기입니다. 물론 이제 소련이 빨리 그 비행기가 나오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소련을 폭격하는 데 사용한 일은 없었지만은, 지금 미국이 뭐 동아시아에 분쟁 났을 때마다 언제든지 날아오는 그런 그 뭐 날렵하게 생긴 전투기,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포위 공격하는 훈련을 하니까 미국이 B-1B 폭격기를 계속 연 이틀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에 접근시켰다. 그래서 그 대만 빙과일보에 의하면은 대만 침공 당일 출동해서 중국의 목표를 타격할 것이다, 이 비행기들은.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바로 그날 이 비행기는 떠서 중국에 있는 목표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면 전쟁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 대치가 심상치 않다. 중국이 동남부를 관할하는 동부전구 소속 6회 공군을 대거 동원해서 대만섬을 포위 공격하는 실전 훈련을 벌이자 미국은 8월 15일, 16일 연이틀 죽음의 백조를 보내서 대만과 인접한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까지 보내서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훈련을 자주 하게 되면은 뭐가 높겠습니까? 우발적인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분쟁 가능성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같이 훈련을 한다?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죠. 소련 폭격기 날아가고 미군 전투기 따라가고, 뭐 심지어는 하도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소련 조종사가 미국 폭격기 보고 한번 뒤집어 보라고 그랬더니 뒤집어 보이는 그런 그 참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까지 있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방금 제가 예화를 든 미국과 소련 같은 그런 그 패턴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늘상 하는 거면은 모르는데 이건 이제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정말 accidental confrontation, accidental conflict,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분쟁이 터질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그 전구가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7개의 그 군구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5개의 전구라고 이제 중국의 이 방위 체제가 이제 바뀌었는데, 중국의 동부 전구,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부 전구가 어딘지 그 지도를 뭐 보실 건데,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을 공개하였다. 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언제든지 우리 너희를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어. 그리고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야.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와서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로는 그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군사적 모습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뭐 읽어보면은, 중국 공군 주력 전투기인 젠10, 그 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섬멸할 때 그 섬자를 씁니다. 완전히 다 그냥 멸망시키는 걸 섬멸이라고 그러죠. 젠10 그리고 젠11 등 중국의 주력 전투기가 수십 차례 중국 후지엔성이 바로 대만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성이 복권성이라고 그러죠. 중국 발음으로 후지엔성입니다. 대만섬 사이에 중간선을 넘어 훈련을 벌였고 20여 대의 전투기가 한꺼번에 넘어오기도 했다고 대만 자유시보 등은 전했다. 그렇죠? 이제 그 대만을 둘러싸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한판 붙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의 전구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티어터 커맨드라고 해서 전구 사령부라는 뜻이죠. 북부 전구 사령부, 뭐 서부, 중앙, 동부, 남부 했는데 그 파란색으로 칠한 동부, 그게 바로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그 사령부가
대만을 포위 점령하는 그런 훈련을 벌였다. 근데 여러분 지도에 봤을 때 그 북부 노던 TC까지도 훈련에 참가해서 최근에 그 서해 바다에서 훈련을 벌였고 그 중국 해군 훈련에 미국의 유투기가 가서 위에서 정찰을 하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중국에서 나온 그 중국의 전구 지도입니다. 뭐 지금 영어로 된 거랑 뭐 똑같은 지도죠. 예. 중국군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군사 정보를 그냥 최소한으로 알렸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을 공격하는 것이 어느 한 방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쪽 북쪽에서 그러니까 포위 공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연습해 보는 거겠죠. 자기 작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작전 계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 뭐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그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지금 연습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겁니다. 중국이 포위 공격 연습을 하니까 죽음의 백조가 또 날아왔다. 그래서 그 복건성 해안에서 93km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했다. 예, 여러분 비행기가 93km 나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더군다나 그 B1B는 속도가 음속입니다. 마하입니다. 그러니까 초속 340m 이상을 날아가니까 뭐 93km 가는데 바로 코앞에서 비행을 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그 위험한 작전을, 군사적으로 위험한 작전을 지금 감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미국의 EP-3E라는 뭐 이건 또 정찰기죠. 정찰기가 자주 날고 폭격기가 자주 날고 이것이 전부 다 다음번 전쟁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그 임박한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EP-3는 보면은 뭐 P3를 개조한 것이죠. 그거 이제 전자장치를 좀 더 넣어가지고 정찰기입니다. 뭐 프로펠러 달린 정찰기고, 요새는 이거보다 더 신형도 있죠. P8 포세이돈이라는 뭐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이런 전략자산, 정보자산들을 전부 동원해서 지금 대만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뭐 100% 개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에어크래프트 스팟 해가지고 비행기가 폭격기가 어떻게 날았다는 것을 이제 다 보여주는 것인데, B2 폭격기가 나는 그런 장면을 나온 것을 캡처한 겁니다. B1B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다는 그 얘기죠.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네들이 중국 신문에 의하면은, 중국 언론에 의하면은 대만 정도는 쉽게 점령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이 미국한테 경고한 거래요. 자기네들 얘기로. 중국의 이번 대만 포위 공격 훈련은 유사시 단기간에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던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대만을 지원할 시간을 주지 않고 점령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전속결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한국전쟁 때 김일성이가 그랬더군요. 스탈린 찾아가서 속전속결로 며칠 만에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면은 미국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대만의 경우에는 그런 속전속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건 뭐 군사 전문가마다 차이가 나지만은 저는 미군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대만이 중국의 하루아침밥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미국이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함께 했는데,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시위를 했는데, 그거 한 다음에 미국 7함대 소속의 군함 한 척, 머스틴함이라는 군함이 대만 해협을 또다시 통과를 했습니다. 북쪽에서 들어와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이것이 중국한테는 정말로 분노하는 일이죠.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아졌을 때, 닉슨 독트린 나오고 그랬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중국한테 해준 행동이 거기를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행동을 끝인 일입니다. 미국 군함들이 대만 해협을 오르락 내리락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소련하고 싸우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중국한테 준 선물이 이제 대만 해협을 우리는 항해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군사적인 선물이죠. 그러니까 너네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 했는데, 이번에 그 머스틴함이라는 뭐 이 군함도 뭐 보통 큰 군함이 아닙니다. 길이가 155.3m에 톤수로는 9,200톤. 제가 그랬죠. 미국의 각종 군함이 전부 한 번씩 다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금년이 지금 8월인데 8월 말인데 이제 이것이 8월 18일 날 통과를 했으니까 10번째랍니다. 금년 들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넘은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만 해협을 미국의 군축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훈련을 한 바로 이제 다음 날이죠. 그리고 이 머스틴이라는 이 군함은 중간에 그 대만과 중국의 중간선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도 항해를 했다. 물론 거기는 이제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이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게 지키는 약속들이 있죠. 아무리 공해라도 여기는 안 넘어갈게. 중간보다 안쪽으로 갈게 하는데 중간보다 중국 쪽으로 항해를 하였다라는, 건드려 보려면 건드려 봐, 뭐 이런 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발견한 이 뉴스 자료인데 꽤 괜찮더라고요. One American News Network라고 해서 OAN이라는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해설한 기사를 제가 잠깐 보고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8월 26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Polishing the gun. 그러니까 뭡니까? 총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면은 매일 총을 닦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옆에 보고서 그 먼지 다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러게 그때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총기 수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이렇게 닦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든지 쏠 준비를 갖춘다는 그런 뜻이죠. 총을 쏠 준비를 갖추는데 총을 이제 번쩍번쩍하게 닦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전쟁은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그 사진은 대만의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인데, 저 전투기가 대만이 스스로 만든 대만제 전투기입니다. 뭐 물론 이제 F-16하고 유사하게 생겼고 그 기술을 좀 빌려가지고 만들었겠습니다만은, 대만의 전투기가 이렇게 그 실제 그 훈련을 하는 이런 사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지난 3주 동안에 중국이 군사훈련을 4개를 했다 이겁니다. 3주 동안에 군사훈련을 4개를 했는데, In the last 3 weeks, 지난 3주일 동안, China has announced 4 separate exercises along its coast. 중국의 해안은 뭐 다 동해안이죠. 거기서 4개의 군사훈련을 했다. 어디서부터 했냐면은 From the Bohai Gulf. 보하이 걸프가 바레만입니다. 바레만. 그러니까 서해바다의 제일 북쪽, 거기를 이제 바레만이라고 그러죠. 바레만서부터, 그리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황해, 여기에서 중국이 해양훈련을 하였다. 그러니까 거의 3주 동안 4군데에서, 그러면서 이 OAN 기사는 지금 중국 사람들은 미국과 대만과 일본이 함께 공격해 오는 것을 상정한 훈련이다. 그러니까 공격을 해올 것이라고 상정하고 훈련을 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8월 25일 날 성명을 발표했는데, 중국의 훈련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진 않는다. 그리고 먼저 총을 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중국이 행동할 때마다 대만은 액티브하게 아주 능동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마지막 1인이 남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결연한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서해상공, 아까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요 기사에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해에서, 바레만에서 중국이 훈련하는 거를 미국의 정찰 다산인 그 유투기가 떠서 다 관찰하였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나빠지면은 격추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투기가 이제 소련 상공을 날다가 격추당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리스크한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훈련이 이렇게 한꺼번에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열리는 것도 예외가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세 나라가 공격할 것을 가정까지 하고 있고, 이러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그 서해바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서해 저쪽 끝이 바레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 서쪽이 서해죠. 그게 바로 중국의 산동반도하고 다 연결되고, 조금 남쪽으로 가면은 바로 그 상하이하고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서해바다. 그리고 상하이 그 앞바다를 우리가 그냥 동진하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만보다 더 남쪽을 남진하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자기 동쪽에 바다가 4개 있는 걸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뽀하이만이 있고,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고 남해가 있는 것이죠. 중국은 남중국해라고 그러냐 그냥 남해라고 그래버리니까 이 네 군데에서 미국과 일본과 대만의 공격을 상정한 이런 훈련을 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걱정이 되는 것이 빈번한 군사훈련은 우발 충돌의 가능성도 높인다. 뭐 당연하죠. 어떤 일을 뭐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확률은 그대로인데 그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뭐 사실이겠죠. 그죠? 빈번한 훈련은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뭐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군이 오판할 가능성이 우려스럽다. 중국군이 오판할 가능성. 그래서 현지의 장교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 이때 그 우발적인 군사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OAN의 논문입니다. 마음이 같은 나라들, 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들은 다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Like-minded countries in the region.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쓴 거지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말고 미국이나 대만하고 like-minded.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그냥 단순한 국가 이익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의 그 사상, 이념, 의지의 충돌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의 독재 전체주의 체제와 서방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의 싸움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바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like-minded countries. 여기서 이제 한국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중국이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공격한다 해서 한국이 빠진 것은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보기에 like-minded countries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번민 중에 하나가 금년 이제 가을에 이제 선거가 11월 달에 있을 텐데 미국 선거가 말이죠. 어떤 때는 그날 결판이 안 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부시 아들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그 알고 후보하고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 득표 문제를 카운팅하는 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한 달이 넘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당선자가 지금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혼란 상황을 이용해서 중국이 그 뭐 대만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뭐 미국의 선거가 지금 진행 중인데 선거전이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혹시 뭐 너무나도 치열해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그때 중국이 그런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만의 국방부가 dare to fight 용감하게 싸울 것이다. and fight to the last soldier 마지막 병사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뭐 결연한 결기를 이제 발표하기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이죠. 한 몇 년 전에 이 서해 바다에 관한 제 이 생각을 이 고급 학술 논문은 아니고 그 수필을 하나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서해론, 서해 바다에 관해서 논함이라는 이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만 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오래된 글이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그 지정학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정학자들이 아주 간단한 논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세계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맥킨더라는 사람이 하틀랜드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하틀랜드는 심장이라는 뜻이죠. 하틀랜드 티어리, 심장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리적으로 말하면 폴란드, 독일 뭐 고부근이에요. 폴란드라고 치면 됩니다. 지금의 거기를 점령하는 자가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하는 자가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폈는데 그래서 그 이론에 영향받은 그 독일이 뭐 지난 세기에 독일이 세계대전을 2번 일으켰는데 전부 하틀랜드를 점령하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는 또 미국의 그 니콜라스 스피크맨이라는 학자가 아니다. 림랜드가 더 중요해. 림랜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바닷가 부근. 그러니까 한국은 림랜드에 속하는 겁니다. 상하이, 뭐 베트남, 인도의 그 바닷가 이게 다 림랜드예요. 림랜드를 장악하는 나라가 유라시아를 장악할 수 있고 유라시아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 그래서 미국은 그 바로 림랜드 시어리에 의해서 대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의 바닷가에 있는 모든 나라는 미국 편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간단한 그 3단 논법을 쓰는데 제가 내 나름대로 지금 21세기에 세계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해를 장악하는 자가 21세기의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고 서해를 장악하는 자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고 태평양을 장악하는 자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그 시론을 수필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해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뭐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 서해 부근에 그러니까 반드시 서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중국해 상하이는 동중국해에 속하니까 서해 부근,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에 있는 그 바다는 정말로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항구, 물동량으로 쳤을 때 세계에서 제일 큰 항구를 상하이로 칩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가 이제 뭐 그 뉴욕이나 LA로 치는데 그 상하이 바로 밑에 닝보라고 있습니다. 닝보가 세계 4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2위예요. 그 다음에 거기보다 조금 올라오면 지금 바레만이라는 거기에 천진, 우리말로 천진이고 티안진, 중국말로. 그것이 세계 5번째 항구입니다. 물동량으로.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칭다오라고 있죠. 청도라고 하는데 칭다오는 세계 10위짜리 항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순반도의 끝에 대련이라고 있습니다. 대련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죠. 대련은 중국말로는 딸리안. 이 딸리안은 세계 14위입니다. 그러니까 서해바다에 세계 1등, 4등, 5등, 12등, 14등짜리 항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그 물동량이 바로 서해를 통해서 다니는데 이 바다를 장악하는 자가 만약 미국이 저 바다를 장악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100% 승리하는 겁니다. 중국이 저 바다를 장악하게 되면은 미국한테 확실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것이죠. 중국의 장윤충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리엔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1988년부터 1996년까지 그러니까 중국이 막 산업화를 시작하고 한 10년째 되는 무렵부터 중국이 정말 G2라고 뭐 소리 지르는 그 무렵 한 뭐 8년 동안 중국의 해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재밌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7번 침략을 받았는데 그 7번의 침략이 모두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람은 원래 육군 출신인데 해군이 되고 해군 참모총장이 됐고 그 바로 이 사람 앞에 했던 유화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류화칭 제독과 더불어서 중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중국이 지난 100년 동안에 7번 침략을 받았는데 그 침략이 전부 다 바다를 통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사실은 1842년에 아편전쟁서부터 이제 쭉 침략받은 것이죠. 그것이 다 바다를 통한 것이고 다 서해바다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서해바다가 좀 자세히 나온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국의 휴전선하고 저쪽 소해오도에 있는 그 경계선을 뭐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중국의 그 아주 큰 항구 도시들이 전부 다 여기 몰려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약간 남쪽에 상하이, 닝보 빼놓고서 칭다오, 대련, 천진 이게 전부 다 중국 5대 항구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휴전선에서 쭉 이제 이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줄을 찍어보면은 지금 중국의 산동반도가 한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서해바다 중에서는 산동반도하고 황해도의 그 장산곳이라고 제일 삐죽하게 나온 거. 거기를 이으면은 그곳이 한반도하고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선입니다. 이제 가장 짧은 곳인데 지금 미국이 그 서해바다에 자주 들락날락하고 있죠. 미국이 그 장산곳하고 산동반도 곧 들어가는 곳을 차단을 시키게 되면은 중국의 북부 공업지대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프리즈 당하는 겁니다.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미군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그 참 뭐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뭐 여기 지금 미군이 자주 들어가고 있죠. 작년 6월에는 미국의 연안경비정까지 여기를 서해바다를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도 그 쭈몰트가 들어갔느냐 그런 그 의혹까지 받고 쭈몰트 말고 아예 이름까지 미국이 발표해서 그 페랄타라는 군함이 아예 그냥 들어갔다라고 발표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서해바다가 중국에서 가지는 그 치명적 중요성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를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장성곳과 산동반도를 차단하게 되면은 그 미국 해군이 봉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중국의 북부지방 만주의 공업지대
북경 이런 데는 그냥 전부 다 영어로 말하면 그냥 굳어버린다, 프리즈 돼버린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서해 바다는 이미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랑 중국하고 싸운 전쟁도 서해 바다에서 많이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 빼고 국제적인 전쟁 보면은 최근에는 러일 전쟁이 서해 바다에서 싸웠죠. 러일 전쟁 끝날 때 일본군이 그 대련에 있는 고지 하나 점령해 가지고 그 대련 앞에 와 있던 그 러시아 군함들을 전부 대포로 쏴서 다 격침시키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서해 바다에서 청나라가 짐으로써 이제 청제국이 그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지금 만약 미국이 그 러일 전쟁이라든가 청일 전쟁 같은 일을 서해에서 한다면은 지금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제국이 붕괴되는 그런 일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예, 서해 바다 말이죠. 아주 작은 바다인데 그리고 깊이가 얕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 바다를 그냥 샬로우시라고 합니다. 샬로우시. 천해, 얕을 천해 가지고 천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서해 바다의 깊이 평균이 44m입니다. 이 44m가 의미하는 바는 서해 바다에서는 잠수함 작전이 별로 이렇게 유용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얕아가지고 위에서 보여요. 큰 잠수함들은 지나가면은. 물론 이제 뭐 북한의 연어끝 같은 조그만 꼬마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잠수함 작전은 하기 힘들고 그리고 제일 깊어봤자 한 150m 살짝 넘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그 잠수함들이 서해 바다로 나오는 거를 거의 다 눈으로 보고 알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함들이 최근에 나온 군함들은 전부 다 연해에서 작전하는 군함들입니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 1992년에 그 미국에서 해군 보고서가 새로 나오는데 해군 보고서 이름이 From the Sea라고 바뀌었습니다.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는 군대니까 On the Sea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From the Sea,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그래서 바다로부터라는 거는 미국 해군이 이제 더 이상 바다 한복판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미국 해군하고 맞먹는 해군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은 적국의 해안가에 가서 적국 본토에 있는 육군하고도 싸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해군 전략이 From the Sea로 바뀌는데 과거에는 전부 블루워터 네이비, 대양 한복판에서 싸우는 해군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연안에서 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문드문 소개한 쭈멀트, 왜 스텔스로 바꾸겠습니까? 연안에서 싸우니까 쭈멀트로 바꾸죠. 작고 빠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싸우는데 그 배들이 어디서 싸울 거예요? 서해 바다에서 싸우죠. 제일 중요한 바다가 서해 바다니까 바로 미국이 이렇게 서해 바다에 집중해 있고 지금 대만 해협에 집중돼 있을 때 여기서 일어나는 분쟁에 우리가 정말로 나는 제3자야라고 할 수 없는 거가 그 최근에 일어난 사태입니다. 중국이 뽀아에만 훈련, 중국의 서해 바다 훈련에 정찰하러 뛴 비행기가 오산에서 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거랑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뭐 이 OAN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그 내셔널 리뷰라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보수 잡지죠. 거기에 나온 게재 일자가 8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의 논문인데 그 논문 제목이 What's Next for the US-Japan Special Relationship. 일본과 미국의 스페셜 릴레이션십, 이게 특별 관계라는 뜻이죠. 이 특별 단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라는 의미심장한 논문 제목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제 비슷하게 Cooperation in all phases of defense will greatly benefit both partners. 그 일본과 미국의 국방의 모든 단계, all phase라고 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일본과 미국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그 스페셜 릴레이션십, 이 논문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라는 용어가 원래 미국이 유일하게 영국과의 관계를 표시할 때 스페셜 릴레이션스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읽겠습니다. The term special relationship is usually reserved for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동맹을 표시할 때만 주로 사용되던 말인데,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국가 동맹인 일본을 표시할 때도 거의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가 그랬죠. 무기를 막 만들어도 미국이 화내지 않을 나라가
영국밖에 없었다. 왜? 영국은 스페셜하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이 그 지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 같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앞으로 국가의 진행 방향을 바꿀 거다. 예. 제가 뭐 좀 과격한 상상일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원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작업에 한국 대단합니다. 한국 군사력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줬을 때도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맞길로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정통 보수입니다. 내셔널 리뷰는 뭐 트럼프를 좋아하는 데는 아니에요. 이런 잡지에서 일본을 완전히 영국에 해당되는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특수관계의 나라이고 앞으로 더 그것이 진보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like-minded countries들이 연합하자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그 앞전 강의에서 에스퍼 장관이 하와이를 방문해서 연설했다고 그랬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한번 내용을 보세요. 에스퍼 discusses moves needed to counter China's malign strategy. 이거 정말 비외교적인 용어를 쓴 겁니다. malign 그러면은 우리가 benign 그러면 착하다, 좋다 이런 뜻이죠. malign 그러면 악하다, 악독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사악한 전략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필요한 행동은 무엇인가를 논했다. 예, 이게 그 국방부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Esper said, 에스퍼는 말하기를 China is threatening the basis for prosperity Indo-Pacific region.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의 기반을 중국이 허물고 있다. And like-minded nations must band together. 그래서 마음이 같은 나라들은 다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 뭐 지난번 강의했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는 억제할 것이다. 북한은 핵을 반드시 다 CVID 해야 할 것이다.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게 해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은 만약 일이 잘못 꼬일 경우에, 나쁘게 진행될 경우에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했는데, 바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은 다시 완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뭐 우리가 그런 말 썼죠. 올 코트 프레싱이라고. 뭐 별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개인들 자산까지 다 장악을 하고 미국이. 그리고 홍콩의 그 캐리람이라는 행정장관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 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으로 갔다면요. 홍콩으로. 뭐 그 사람의 재산까지 다 동결시키고, 캐리람 장관은 이제 카드를 못 쓴답니다. 우리 카드 보면 대부분이 비자 카드 아니면 뭐 마스터카드인데 그게 다 미국 은행하고 다 연결됐는데 그거를 못 쓰게 할 정도, 이런 식으로 뭐 전방위로,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상황이 계속 진전이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그리고 미래의 번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뭐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는데, 예,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준비한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도 이제 더 시간을 맞춰서 매주 금요일 날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